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화학을 책임지는 강사 김훈희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형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반응식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NO2가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N2O4로 짠 바뀝니다. 이 친구의 평형상수를 지금부터 표현을 할 건데 평형상수는 빨간색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다른 거 한 개 더 표현을 할게요. 자, 이 친구의 평형상수를 표현을 하면 NO2의 개수는 지수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N2O4의 개수가 1이니까 어차피 큰 의미가 없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 평형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농도는 아무 농도가 아니라 평형상태일 때의 농도였어요. 평형상태일 때의 농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건 평형상태일 때의 농도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화학 반응을 하기 전 시간이 0초일 때 현재 농도를 넣어줍니다. 즉 내가 준비한 농도를 여기에 적어주는 건데 구별하기 위해서는 여기 현재 농도에는 아래쪽에 0이라고 적어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0초란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평형을 알려주는 숫자, 평형상수라고 해요.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표현을 하게 되죠. 이 파란색으로는 앞으로 정반응을 할 건지 역반응을 할 건지 나한테 알려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알려주는 숫자, 반응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앞으로 Q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모든 화학 반응은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한다라고 배웠어요. 모든 화학 반응은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이걸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요건 지금 상태고 요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난 평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모든 화학 반응은 즉 지금 상태는 언젠가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니까 이 모든 Q는 언젠가는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K랑 Q랑 비교할 건데 자, K가 더 크다라고 해볼까요? K가 더 크다. Q는 언젠간 K가 될 건데 K가 더 크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Q가 더 작아질 거라는 겁니까? 커질 거라는 겁니까? 커질 거라는 거죠. 근데 Q가 커지려면 얘가 많아져야 되고요. 얘가 많아지려면 정반응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Q가 커진다라는 말은 앞으로 정반응을 진행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고요. 정반응을 진행을 할 거예요 라는 말은 뒤에서 배울 두 가지의 개념과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뭐가 될 거냐면 정반응을 한다라는 말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음수다라는 말이고요. 전기화학에서는 정반응이라는 말은 기전력 자체가 양수가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반대는 내가 적어야 되겠죠. 다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Q가 더 작도, Q가 더 크기 때문에 Q가 K처럼 되려면 앞으로 Q가 더 작아지면 됩니다. Q가 작아지려면 얘가 많아져야 되겠죠? 얘가 많아지려면 역반응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반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역반응을 진행을 한다라는 말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양수다라는 말이고 전기화학에서의 기전력이 음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같아지는 경우는 지금이 평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평형 상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때에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0이 되고 전기화학에서의 기전력도 그대로 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K랑 Q랑 똑같은 상태인 건데 평형이 아닌 상태라고 하는 건 K랑 Q랑 다른 상태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깨트릴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K가 바뀌거나 Q가 바뀌면 등식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평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형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일단은 Q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K와 Q를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몰농도로 K랑 Q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몰농도를 기체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가 기체 시간에 PV는 nRT라고 배웠습니다. 한 개만 넘기면 돼요. 부피를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부피분의 몰수 RT가 될 건데 이때 부피분의 몰수가 바로 뭐냐면 이 친구가 몰농도가 됩니다. 몰농도. 즉 몰농도와 기체의 압력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용액일 경우에는 농도를 변화시키거나 기체일 경우에는 압력을 변화시키는 것도 농도를 변화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기체일 경우에는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변화 이렇게 하면 Q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 Q 값을 Q'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Q'. 근데 이 Q'도 언젠가는 뭐가 돼야 되죠? 다시 K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Q'도 K랑 같은 숫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는 Q'도 K랑 같은 숫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Q가 바뀌는 건 K랑 Q랑 더 이상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평형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Q가 K로 바뀌는 걸 새로운 평형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Q'이 새로운 K가 되는 건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죠? K가 바뀌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이 평형상수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 하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온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건 비록 고급화학이지만 기억해두면 조금 도움이 돼라고 한 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K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이 친구는 상수이기 때문에 온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K가 바뀌려면 딱 하나, 온도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 이 이유는 똑같아요. 새로운 온도를 T'이라, 새로운 온도에서의 K를 K'이라고 할게요. 원래 있던 반응지수 Q가 또 언젠가는 새로운 평형상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따라서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 새로운 반응지수와 새로운 평형상수가 또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가 변해줌으로써 평형이 깨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평형이 새롭게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석이긴 한데 어떤 한 학자가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평형을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한테 도움을 준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이름이 르 샤틀리에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입니다. 그래서 법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 원리라고 표현을 하죠. 법칙은 실험을 한 결과를 함수로 표현을 한 거고 이론은 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어떤 말을 했냐면 자, 외부 환경 변화라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에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건 농도, 압력, 온도를 얘기합니다. 농도, 압력은 이제 P라고 할게요. 농도, 압력, 온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주인공 등장. 이제 앞으로 평형은 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론이 아니죠? 원리를 정립을 했어요. 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중요한 평형이 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쪽으로 움직인다. 예를 한 개만 들어드릴게요. 외부에서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평형은 외부에서 증가시킨 그 농도를 다시 감소시키려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걸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할 건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시를 들으면서 관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평형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정석적으로 관찰해 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